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내셔야 합니다. 동생이 제일입니다.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고 공생을 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런 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가 생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 연장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는 주장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 항상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 암은 칼 대는 순간 퍼져나간다. 이런 주장을 하신 그 일본의 한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 주장은요, 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암 치료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는 누구예요? 일본인 의사인데요. 방사선과 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행적을 보니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은 손을 대는 순간, 칼을 대는 순간 퍼져나간다. 암이 역습한다 라는 취지로 책을 집필을 하였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존 의학 상식을 깨는 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보면 너무 과잉된 진단과 과잉된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일견 맞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꼭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칼 대는 순간 확 퍼져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 진짜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과거에 암 수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초기 암이 아니고요. 사기 암 환자, 전이가 되어 있는 암 환자에 있어서 원발 암을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전이된 암이 더 커지고 어디 다른 데로 빨리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결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원발 암에서 암을 억제하는 인자를 분출을 하는데 원발암을 없애버리면 그 암 억제하는 인자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이암이 더 빨리 커지고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일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또 결과들도 있습니다. 곤도 마코토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연구 결과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암 수술은 4기 암 환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1기, 2기, 3기까지는 수술을 하는데요.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어디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칼을 대지 않죠. 왜냐하면 칼을 대서 혹시라도 이제 다 제거하지 못한 암이 회복 기간 동안 다른 데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곤도 마코토가 이제 암은 칼을 대는 순간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수술이 가능해서 완벽하게 제거 가능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주장인 것이죠. 그럼 사기 암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암은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술을 해서 예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고형암에서는 사기암은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도 부정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 곤도 마코토 의사의 주장은요, 암 치료의 부작용과 한계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서 항암 치료도 부작용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그 이유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암 치료가 부작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암 치료도 분명히 부작용은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보존 치료 또는 이제 지지 치료라고 하는 치료 방법들 또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백혈구 감소증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백혈구 촉진제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부작용이 뭐가 있죠? 막 토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토 방지제, 항구토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좋아졌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막 전신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제,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막 손발저림이 심할 수 있는데 손발저림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약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항생제 개발이 사실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생명을 연장하는데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로 환자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뭐 여러 가지 진균 감염,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사실은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은 항생제로 대부분 다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곤도 마코토 의사분은 과거에 물론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겪었을 거고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암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목표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의 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곤도 마코토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이 나빠진다.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곤도 마코토 의사 책을 보니까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해서 8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암 정복 PD 입장에서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은 것 같던데 반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곤도 마코토는 암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8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요, 검사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암정복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검진, 조기검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20년 국가암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에서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요, 과거에서부터 이 현재까지 암 생존율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기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이에요. 우리나라에 암 검진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이 이렇게 향상된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섣불리 진찰받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병원에 가서 이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안 받고 암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진행된 암으로 발견이 될 것이고요. 혈액검사든 영상이든 암이 발견이 되면 그때 조기에 빨리 치료하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는 암이 있습니다. 공생이 제일입니다.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고 공생을 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암 환자들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는 걸 면역세포가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불어나는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나도 면역세포가 이거를 다 차단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바로 치료를 하셔야지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은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요. 공생이 제일이라니. 네 번째는요, 암 수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몸을 상하지 않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주장도 정말로 외과 의사들이 보면 혀를 내두를 주장인데요. 정말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내는 게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곤도 마코토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수술보다 우선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고요. 암이 초기에 발견이 돼서 잘라낼 수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선생님들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네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도 이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잘라낼 수 있는 암은 반드시 수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방사선은 지나치게 쬐지 말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뼈전이, 설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선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합니다. 이 주장은요, 당연한 얘기고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곤도 마코토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의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방사선 선량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방사선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너무 독성이 생길 정도의 높은 용량의 방사선 선량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곤도 마코토가 이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형암에서는 항암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항암제류는 수명
생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런 항암제나 뭐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가 생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 연장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약이 나왔을 때 생명 연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을 하고 그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FDA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에서 그 약의 허가를 해주는 거지, 이런 게 없다면 약을 허가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이 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작용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그 부작용을 관리하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는 주장이 없네요. 7번째인데요.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특히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 암정복TV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하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도록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인데요.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암 전문의로서 4만 명 이상의 진료를 해오면서 터득한 이치와 마음가짐을 이 책에 총망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암 환자분들이 표준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접하면 치료를 할까 말까 주저할 것 같고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암 환우 여러분, 치료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 잘못된 주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른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책은 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요? 좀 차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모르죠.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볼 수 있도록 유혹하는 이런 제목들을 많이 달아서 약해져 있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물론 항암 치료 또는 뭐 수술 방사선 치료와 같은 표준 치료를 했을 때 모든 환자한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 치료라는 것은 많은 환자분들께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표준 치료를 반드시 따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주변의 다른 환자에게 그거를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암 환우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